한국을 베이스로 한국 국정원 소속으로 활동하는 타이거 디비전. 이 팀에는 지구 최강자 센트리와 맞먹는 힘을 지닌 남성이 있다. 바로 한국 영화 배우 이병헌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태극기다. 본명은 태원. 그는 센트리에 버금가는 힘과 맷집, 그리고 노화하지 않는 몸을 지녔다. 정신공격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타이거 디비전의 팀 리더로서 팀원들을 이끈다. 태극기의 초기 유니폼은 4개의 궤와 태극 문양으로 이루어진 태극기 모양이었다. 하지만 멋없다는 비판을 받은 후 그는 리뉴얼된 유니폼을 입게 된다. 한때 몽달이라는 정신능력자에게 세뇌당해 대한민국 고담대구의 범죄 조직을 돕게 되었을 때 이를 저지하려던 타이거 디비전 멤버 5명을 순식간에 제압할 정도로 그의 전투력은 팀 내 최강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가 태극기라는 영웅이 될 운명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 전쟁 중 부모를 잃고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 한 여성이 그를 태극기로 감싸 안으며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영웅의 운명을 안고 자라났다. 그 여성은 자신의 오빠를 찾던 중이었고 오빠의 이름인 태원을 아이에게 주었다. 이렇게 태극기라 불리는 영웅은 태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태원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어린 시절 그는 양아치 친구 민재와 친해졌다. 형제처럼 지내던 그들은 도둑질을 일삼다가 자신을 키워준 아줌마와 소원해지면서 집을 떠났고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1970년 박정희 정권 시절 큰 건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과학시설에 동료들과 침입한다. 보석을 훔치려던 찰나 동료의 실수로 태원은 기계에 구속되고 보석을 담은 기계에서 나온 광선을 맞게 된다. 태원은 그 미스터리한 보석의 힘을 강제로 흡수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다. 폭발 후 태원은 모든 친구가 사망했다고 믿었고 민재 역시 태원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석의 힘은 태원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초인적인 힘을 얻은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 영웅으로 거듭나며 타이거 디비전의 리더가 되었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이 보석은 사일로 잼이라 불리는 로키의 유물로 미스터리한 힘을 지닌 보석이었다. 우연히 이 보석을 연구하던 연구소를 털었던 것이었다. 이후 태원은 아줌마와 함께 지내며 새로운 능력에 익숙해지고 효도하는 나날을 보내게 된다. 아줌마의 임종을 지키며 가출했던 것을 후회하는 그에게 아줌마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라며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과거를 부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는다. 어느 날 히어로 활동을 이어가던 태극기에게 돌아가신 아줌마의 영가가 나타나며 지구의 위험을 경고하고 과거에서 벗어나 온전한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말을 들은 후 태극기는 계속 신경이 쓰인다. 팀 회의와 임무에 집중하지 못해 작전 중 팀원 제너럴 장승이 치명상을 입는 상황까지 만들게 된다. 참고로 장승은 천하대장군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마법적 존재라 치명상을 받아도 살아남는다. 한편 MTO라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팀원 군알투가 칼 듀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고 알린다. 태극기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한다. 칼 듀오는 그와 민재를 부르던 별명이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칼국수를 먹고 싶어 하던 태원을 위해서 민재가 칼국수를 몰래 훔치고 이를 나누어 먹은 일을 계기로 친해져 서로를 칼 듀오라 부르기로 했던 것이다. 태극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챈 레이디 브라이트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있냐고 묻지만 태극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후 태극기는 팀원들 몰래 MTO 회사에 잠입하고 그곳에서 민재와 마주친다. 개과천선한 태극기와 달리 어둠의 길을 걸어온 민재는 태극기가 자신들을 버리고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한다. 민재는 과거 태원에게 힘을 준 기계를 재현해 태극기를 봉인하고 그의 힘을 빼앗는다. 태극기를 제거하려는 찰나 타이거 디비전 팀이 나타나 태극기를 극적으로 구하면서 전투가 시작된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존재 닥터 둠이 등장한다. 사실 닥터 둠이 사일로 잼의 힘에 관심을 가져 한국의 MTO 회사와 비밀리에 접촉해 민재가 기계를 만들면 자신의 부하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닥터 둠은 태극기의 힘을 다시 빼앗은 보석을 탈취하려 하면서 닥터 둠, 민재, 태극기, 그리고 타이거 디비전 간의 충돌로 전투가 확장된다. 타이거 디비전이 점차 밀리는 사이 민재는 약해진 태극기를 제거하려 한다. 하지만 이때 태극기는 숨겨왔던 진심의 고백을 시전한다. 사실 태극기는 사고 이후 개과천선하게 된 자신의 주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민재와 옛 친구들을 찾지 않았고 또 그런 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말한다. 옳은 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렸을 적 가족과 같은 민재와의 추억과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하는 거라며 과거를 부정하고 형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 눈물로 사과하는 태극기. 민재는 자신에게 소중했던 동생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때 머뭇거리던 민재를 눈치챈 닥터 둠이 태원을 해치려 하자 민재가 그를 막아선다. 민재는 닥터 둠과 맞서 싸우고 타이거 디비전 팀은 태극기에게 다시 보석의 힘을 돌려준다. 힘을 되찾은 태극기는 강력한 영웅으로 돌아오고 자신이 찾던 보석의 힘이 사라진 닥터 둠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며 자리를 뜬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민재의 사무실 책상에선 낡았지만 소중히 간직된 것처럼 보이는 두 장의 농구 경기 티켓이 발견된다. 과학시설에 침입하는 날 자신이 아끼던 동생이었던 태극기와 함께 보기로 했던 경기의 티켓이었다. 수십 년이 지나도 태극기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민재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태극기는 타이거 디비전 팀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다. 그는 이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웅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며 타이거 디비전의 이야기는 일단락된다.